자, 그 다음에 이제 콤마 연산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콤마 연산자. 쉼표죠. 우리는 뭐 쉽게 뭐 쉼표. 자, 콤마도 연산자다. 쉼표도 연산자다. 이거 쉼표 앞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좀 화면을 좀 키워서 둘 이상의 변수를 동시에 둘 이상의 변수를 동시에 선언하거나 둘 이상의 문장을 한 행에 삽입하는 경우에 그 밑에 보시면 코드 앞에서 이미 우리가 이렇게 썼었죠. 그러니까 변수 선언할 때 한 줄에 그 한 문장에 하나의 변수만 선언 이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변수를 한꺼번에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서 그죠? num1도 선언하고 num2도 선언하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티저 타입의 변수 num1과 num2를 한꺼번에 이제 선언할 때 이때 이제 쉼표 콤마가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둘 이상의 인자를 함수로 전달할 때 인자의 구분을 목적으로 이 쉼표 콤마 썼습니다. 근데 요 예제에서는 이제 요 프린트 함수 보면 요게 이제 인자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 그냥 인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 인자라고 하는 게 요 괄호 안에 넣어주는 그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값. 그래서 요 인자 매개 변수 값 C라고 하는데 요 이제 앞에 있는 값과 뒤에 있는 값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쉼표 이렇게 썼죠. 여기도 보시면 프린트 F 한 다음에 앞에 있는 값과 뒤에 있는 값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트 F하고 세미콜론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한 문장이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주로 프린트 F하고 세미콜론 해서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줄에 프린트 F하고 세미콜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콤마를 문장과 문장 사이에 이렇게 콤마를 줘서 여러 개의 문장을 이렇게 나열해서 작성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제 세미콜론이 들어가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형태로는 쓰지 말라 그랬죠. 이게 되지만 한 그 문장을 한 라인에 작성하는 것이 좋다라고 앞에 문법 설명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콤마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다 하는 것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와 결합 방향.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이제 결합 방향이라고 되는 게 그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이게 계산하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방향을 얘기합니다. 이제 뒤쪽에서 앞쪽에서 뒤쪽으로 가면서 계산을 하는지 뒤쪽에서 앞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계산하는지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부터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할 때 그 덧셈, 뺄셈까지는 잘하다가 곱셈, 나눗셈 들어가면 그때부터 막 틀리는 학생들이 특히 이제 틀리는 부분이 연산자 우선순위. 그죠? 여러분들은 이미 다 경험을 하셨을 거고 원래 이제 처음부터 그걸 잘 알아가지고요, 그죠? 문제 없이 문제를 푸셨던 분들이 있을 거고 틀리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죠. 틀리는 학생들은. 그래서 연산자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제 덧셈, 곱셈 여기 나와 있죠. 덧셈, 곱셈, 뭐 나눗셈, 뺄셈이 있으면 이 연산 중에서 어느 것부터 연산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모르니까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이제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답이 엉터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연산자 종류 여러 가지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술 연산 안에도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모드도 있고, 그죠? 대입 연산자도 있고 뭐 이렇게 그 뭐 있는데 우리가 비교 연산자, 관계 연산자도 있고 논리 연산자도 있습니다. 근데 한 문장 안에 산술 연산자도 종류가 많은데 그 산술 연산자 여러 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 연산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 관계 연산자도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한 문장이 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길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딱 봤을 때 이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는 의미를 내가 모른다는 얘기는 나하고 이제 프로그램 작성할 때 그런 형태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연산자라고 그러죠. 예, 더하기 연산자, 곱하기 연산자. 사실 이제 이 곱하기는 슬래시를 씁니다, 그죠? 예, 이제 나누기 연산자, 곱하기는 별표를 쓰고요. 제가 이제 별표를 쓰고 요 나누기 연산자를 이제 우리가 이제 슬래시를 쓰죠. 예, 그래서 이제 빼기 연산자, 이런 것도 연산자라고 하고, 예, 요 이제 연산자들이 종류별로 해서 이제 다 나온 거예요. 이게 한 문장 안에 연산식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이 각각 이 연산자도 이제 순서가 있다는 거죠. 순서가 있어서 그냥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이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연산의 자, 순서에 대한 순위가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고, 그 덧셈과 뺄셈보다는 곱셈과 나눗셈이 우선순위가 연산 우선순위가 높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덧셈, 곱셈, 나눗셈, 뺄셈 있으면 뭐부터 계산하라는 겁니까? 곱셈과 나눗셈부터 먼저 계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자의 결합 방향이라고 해서요. 우선순위가 동일한 두 연산자 사이에서의 연산을 진행하는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모두 결합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된다. 자, 보시면 이제 요 곱셈하고 요 나눗셈은요 연산자 우선순위가 같은데 뭐부터 계산이 되느냐면 덧셈, 뺄셈이 연산 우선순위 같고요. 다음에 곱셈, 나눗셈이 연산 우선순위가 같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한 문장에 있을 때는 동일 순위, 동일 순위, 우선순위가 동일한 두 연산자가 같이 이렇게 문장에 있을 때는 뭐부터 계산하느냐? 왼쪽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 우선순위가 이게 다른 것들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높은 걸 먼저 찾고요. 우선순위가 높은 게 두 개가 같이 있어 이렇게. 요 더하기보다는 곱하기가, 요 빼기보다는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높죠. 그다음에 더하기보다는 나누기가, 빼기보다는 나누기가 우선순위가 높죠. 근데 이제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우선순위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곱하기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지 나누기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는지, 자, 여기서 이제 그 얘기죠. 여기서는 결합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이 요 방향이죠. 앞에서 뒤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래서 요 앞쪽에 있는 게 이제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4 곱하기 5 먼저 하고 결과 나오면 그 결과값을 요 나누기가 연산자죠. 요 나누기 연산할 때는 요 곱하기 하는 연산 결과를 피연산자 값으로 해서 요 이와 나누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되고 나서 그러면 4 곱하기 5 한 결과값에 대한 그 나누기 값이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뭡니까? 앞에 보면 더하기가 있고 뒤에 빼기가 있죠. 그러면 이제 더하기하고 빼기는 동일 우선순위죠. 그러면 그 중에서 앞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동일 우선순위가 이렇게 남았을 때는 이제 3부터 이렇게 더하고요. 요 결과값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을 빼는 거죠. 요 결과값 3 더한 결과값까지 이제 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0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 다 했던 거 아닌가? 맞아요. 이제 그런 게 실제 이제 여러분들 수치 작성하실 때 이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자의 우선순위 이제 근거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문법 책에 보시면은 우리 교재 이제 보시면은 그 연산자 종류가 이렇게 나오고요. 연산자 우선순위라고 해서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표 보시면 헛그래요. 아우, 이렇게 많습니까? 하는데 연산 방향도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이제 결합 방향이라고 있는데 이런 방향도 있고, 연산자 우선순위도 막 이렇게 연산자 종류별로 막 다르게 있어요. 이걸 처음부터 다 외워야 됩니까?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예제에서 사용하는 거 있죠. 그거들 중에서 어느 게 먼저 계산이 된다 정도만 이렇게 먼저 익히시고, 이제 하다 보면 하나씩 이제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 그거는 표가 따로 있어요. 연산자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제 결합 방향에 근거해서 곱셈이 나눗셈보다 먼저 진행된다 이거죠. 같은 우선순위일 때는 앞에 왼쪽에 있는 게 먼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값을 이제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연산이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연산자 우선순위까지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 연산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연산자 한번 볼게요.
조금 종류가 좀 많은데 보시면 자 요런 이런 덧셈 연산자, 뭐 뺄셈 연산자, 곱셈 연산자 나왔으면 요런 산술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런 게 있고요. 뭐 변수 개념 다뤘고요. 그다음에 변수 선언하고 적용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변수 선언할 때 명명규칙, 변수 이름, 변수명을 줄 때 변수 이름을 줄 때 여기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죠? 알파벳 써야 되고 숫자 쓸 수 있고 자 밑줄 쓸 수 있는데 대소문자 가린다고 그랬죠. 대문자와 소문자는 다른 문자로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은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첫 번째 글자는 숫자가 되면 됩니다. 변수의 이름은 첫 번째 글자로 숫자가 올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변수 이름 사이에는 스페이스, 공백을 넣을 수 없다. 요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 변수에 자료형이 있는데 자료형은 뭐 정수형이 있고 실수형이 있고, 정수형에는 캐릭터, 숏, 인티저, 롱, 크기가 다릅니다. 크기가 값을 담을 수 있는 크기가 다르고요. 우리가 접시도 보면 작은 접시가 있고 큰 접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이 있고, 지금 보면 롱, 이게 제일 큰 값을 저장하는 거고요. 숏 같은 경우에는 또 작은 정수값을 저장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인티저보다 작은 정수값, 인티저보다 큰 정수값 저장할 때 이런 타입을 쓰는 거고요. 그다음 플롯 같은 경우에는 플롯은 소수점, 소수점이 있는 숫자 실수값을 저장하는데, 이 플롯으로 저장 못하는 더 우리가 정밀도라고 그러는데, 정밀도가 더 큰 어떤 자릿수가 더 긴 그런 실수값을 저장할 때는 더블 타입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저장 할 거냐에 따라서 이런 정수형 또 실수형, 그 정수형 중에서도 이런 정수형, 실수형 중에서 이런 실수형을 잘 선택하셔 가지고 변수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덧셈 관련된 하면서 여기 산술 연산자들, 대입 연산자, 그다음에 산술 연산자들 보셨고요. 요 산술 연산자 중에 퍼센트, 요거를 나머지 구하는 연산자라고 그랬죠. 복합 대입 연산자 보셨고요. 그다음에 부호 연산자 보셨습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 할 때 더하기 빼기 요 연산자를 부호 연산자로도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빼기, 요거 더하기 되는 게 증가 연산자, 1 증가시킬 때, 빼기 빼기는 기존 값에서 1 감소시킬 때 쓰는 연산자죠. 근데 요 연산자가 빼기 빼기든 더하기 더하기든 증가든 감소든 변수의 앞에 올 때와 변수의 뒤에 올 때, 요게 처리하는 게 계산 순서가 달라질 수가 있다. 대입 연산자와 같이 사용할 때 플러스 앞에 있으면 1 증가 후 대입이고요. 만약에 넘 플러스 하면 넘을 대입한 후 1 증가된다. 감소도 마찬가지죠. 요 빼기 넘 되어 있으면 넘 값을 먼저 뺀 다음에 1 뺀 다음에 VAR이라는 변수에 대입을 한 거고, 넘 빼기 되어 있으면 넘 값을 먼저 VAR 변수에 대입한 후에 넘 값을 1 감소시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증감 연산자 보셨고,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 증감 연산자 보셨는데, 그 외에도 연산자가 관계 연산자, 관계 연산자라고 되어 있는 교재도 있고요. 비교 연산자라고 설명하는 교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나 비교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작다, 크다, 같다는 는 이퀄 기호 2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not equal, 다르다는 의미고요.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는 이하, 크거나 같다는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계 연산자, 비교 연산자를 이렇게 실행하면요, 이 실행한 결과값은 참, 거짓, 그러니까 true, false. 그러니까 C열에서는 true, 참을 1, 그다음에 거짓, false 값을 0으로 리턴을 해줍니다. C에서는 숫자 1과 0으로 참, 거짓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값 나온다. 그다음에 논리 연산자라고 해서 and 연산자, or와 연산자, not 연산자. 어떤 논리값, true, false 값에 대해서 연산을 해서 결과값도 true, false 값이 나오는 and. 그래서 and는 양쪽에 있는 두 피연산자 값이 둘 다 참일 때만 참이고요. 하나라도 거짓이면
결과 전체 결과는 폴스 거짓이 나옵니다. 요 O와 같은 경우에는 양쪽의 피연산자 값이 하나라도 참이면 예, 전체 결과가 참이 나온다. 예. 그리고 not 같은 경우에는 논리 예, not 연산자 요거 이제 부정 연산자라고 하고요. 예. 요 뒤에 있는 값 이 논리 값에 대한 반대 값을 취합니다. 그래서 A가 참이면 예, 거짓 값을 리턴해 주고요. A가 거짓이면 반대 값인 이제 참 값을 리턴해 줍니다. 예. 콤마 연산자 그죠? 이렇게 이제 변수를 동시에 선언하거나 여러 개 문장을 한 행에 삽입하는 경우. 예, 그다음에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서 실제 이제 요 우선순위대로 예, 실행이 된다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